외과 간호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간표가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이 됐는데, 뭐 다른 과목이 또 바뀌고 하면서 또 다른 것들까지 이제 영향을 받게 돼서, 수업 시간이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반려동물 외과 간호학이, 어, 월요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를 지금 수강을 할 때는 어, 금요일 날 듣고 또 월요일 날 들어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좀 들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뒤에 좀 쉬어도 되니까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월요일 날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아마 오늘이 곧 이제 어, 얼마 전에 이제 공지가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하는 강의가 지난주 강의랑 조금 시기상으로 어쨌든 겹칠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 일단은 이번 한 달간은 무조건 이제 지금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론 위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획은 어, 10월 달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대면 강의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10월 며칠이죠? 그게 지금 대체 공휴일이 지금 끼어 있어갖고, 어차피 반려동물 그 다음 대체 공휴일이 10월에 이제 두 번 2주 연속으로 끼고, 왜냐하면 개천절이랑 한글날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 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어, 좀 크게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10월 달부터 그 대면 강의 하는 게.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이후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조금씩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지금 2학년은 조기 취업 나간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중간고사를 지금 레포트로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후에는 아마 기말고사는 어쨌든 레포트로만 하면 그 교수 입장에서는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기말고사 때는 아마 시험을 한 번 정도 보게 되는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학년은 지금 조기 취업 나간 학생들이 있어서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되면은,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수의과 대학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흘려듣고 아무 의미도 없던 게,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딱 보게 되니까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그 저기 밖에 취업을 나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내년에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우는 거랑 곧 일할 거랑 그런 간격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잘 들어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저도 가급적이면은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수술 준비 요 슬라이드 떠 있는 것부터 해갖고 수술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배웠고, 오늘부터 이제 영상 진단학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리뷰를 조금 해주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그런 것들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수술이니 외과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기간을 두고 실습도 해가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한 학기 동안에 이 많은 내용을 배우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딱 처음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리뷰를 해주려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수술이 항상 오염구역이랑 클린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거는 함부로 클린구역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오염이 돼버리기 때문에
크게 혼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얘 나가라 그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수의과 대학에 다닐 때는 교수님이 너무 천사예요 천사. 근데 수술만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완전 돌변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수술 들어가면 이제 다 예민해지니까 말씀드렸듯이 실수했다가 가장 욕먹기 쉬운 부분이고 클린 구역이랑 오염 구역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수술하는 부위, 테이블 그리고 모든 수술 구역은 클린 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아랫부분이라든지 테이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 마취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클린 구역, 오염 구역이기 때문에 만져도 된다. 어쨌든 클린 구역에 있는 사람과 오염 구역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차해서 만지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클린 구역에 들어갈 때 복장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수술 가운 다 갖춰 입고 장갑 끼고 뭐 이 헤어캡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은 지금 클린 구역에 있죠. 그리고 여기 테이블을 이제 딱 펼쳐놓고 수술기구를 다 펼치는데 이것도 다 지금 클린 구역에 있는 것이고 지금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클린 구역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술팀이랑 비수술팀으로 나눠지는데 수술팀은 실제 수술에 관여하는 수의사랑 테크니션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이런 술자 지금 술자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보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술자랑 보조자 이렇게 2인을 팀을 짜서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수술에 관여하는 수의사랑 테크니션이 수술팀이 되고 항상 클린 구역에 지금 이렇게 있게 되고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술실 안에서 기구를 건네주는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비수술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복장을 복잡하게 입지 않고 보통 우리가 네피라 부르는 스크럽 여러분들 실습할 때 다 이거 입었죠? 스크럽 입고 장갑도 끼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수술에 필요한 물건 같은 것들 멸균적으로 건네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마취를 보거나 아니면 이런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거고 그때는 당연히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수술 어시스트라 그러는데 어시스턴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수술 보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염된 거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물건들은 건네줄 때는 지금 이 사람의 손은 오염돼 있잖아요. 이 사람의 손은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멸균된 걸 잘 잡고 이 상태에서 건네줘서 오염된 손이 이 사람의 손이라든지 아니면 멸균된 물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무균적 철치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는 수술팀이랑 비수술팀이랑 구분이 돼서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수술팀이 돼 있으면은 반드시 움직일 때 손을 이런 식으로 올리고 아니면 이렇게 잡고 움직이는 게 좋고 동선 같은 것도 유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염구역이나 클린구역의 구분 없이 스크럽, 수술, 마스크, 부츠는 반드시 착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표준 복장이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스크럽 입고 부츠 신고 마스크 쓰고 캡까지. 뭐 수염이 있는 남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거는 미국에서 쓰는데 한국에서 쓰는 게 별로 없죠. 수염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츠 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수술팀이다 그러면은 손을 깨끗이 씻고 수술팀 복장을 입는 거죠. 앞에 이제 이걸 그 외피라 그랬죠. 외피 수술용 외피 수술용 가운 입고 장갑까지 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마취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들어가게 되는데 마취 들어간 후에 걔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상모라 그래서 털을 깎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털을 깎을 때는 만약에 배 수술부가 요만큼이라고 해도 당연히 넓게 깎아주고 이렇게 수컷의 경우에는 생식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서 깎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그 포비도 넥 같은 거 넣어서 세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을 짜가지고 그 소변을 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수술 중에 소변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 부위보다 넓게 상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상모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마취가 된 상태죠. 마취가 된 상태에서 이분이 클리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 깎죠. 젖꼭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깎는 데 있어서 깔끔하게 깎기 힘든 경우도 있고, 강아지가 털이 조금 다르죠. 어떤 강아지는 뭐 짧지만 되게 굵고 뻣뻣해서 좀 깎기 힘든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수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도록 해주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뭐 다른 테크니 선생님이나 수의사가 털을 깎고 있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청소기를 들고 이렇게 빨아들여야 됩니다. 털을.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이제 마취 된 상태죠. 이분은 테크니션이에요. 테크니션이 이제 마취를 지금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부를 소독을 하는데, 소독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처음에 더티 프레퍼레이션이라 그래서 한번 그냥 대충 한번 닦아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시작할 때는 정말 깨끗하게 장갑 제대로 끼고 닦아주고, 닦아줄 때는 뭐 클로렉시딘 단독 사용하거나 번갈아 사용하거나 아니면 포비돈 같은 거 사용해서 닦아주되, 술부가 여기면은 동심원을 그리듯이 밖으로 나가면서 수술 부위를 닦아주게 되고, 지금 털을 닦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멸균된 멸균된 볼을 지금 까니까 이 안에 이제 거즈가 있겠죠. 거즈는 지금 멸균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즈를 그냥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선생님의 손은 오염된 상태고 거즈는 멸균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도 장갑을 끼게 됩니다. 멸균 장갑도 이제 끼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쪽에 뭐가 묻으면 안 돼요. 반대편을 낄 때는 손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한 손은 깨끗한 손, 한 손은 아예 그냥 더러운 손이 돼서, 이쪽 손으로는 거즈를 만지고 이쪽 손으로는 지금 피부에 접촉할 거니까 여기는 손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아예 이쪽 손으로 닦으면서 거즈를 이쪽 손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로렉신을 이제 뿌리고 한번 쭉 닦아주고요. 요거는 이제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요. 마취를 할 때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스크럽 한다 그랬죠. 이제 상모하고 그 다음 소독하는 동안 그럼 이제 비수술팀이 보통 그걸 해요. 수술팀은 스크럽 하러 갑니다. 손 씻으러 가는 거죠. 보통 이런 싱크에서 한다고 했죠. 싱크에서 하고, 요새는 이런 소프를 그냥 여기서 이제 나오게 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싱크 옆에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 개씩 꺼내 써요. 안에 있는 거는 스펀지, 그리고 스펀지의 반대편은 조금 구두솔처럼 까슬까슬하게 돼 있고, 안에 손톱 다듬는 거 있고, 기본적으로 요거 자체가 그 비누 거품이 묻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크럽을 할 때는 손이 있고, 손 팁부터 끝부터 요 팔꿈치 있는 데까지 쭉 하게 되고, 손가락을 내면, 각각의 손가락을 내면으로 나눠요. 하나, 둘, 셋, 내면 나누고, 손바닥도 내면으로 나누고, 팔도 내면으로 나눠서 한 면씩, 한 면씩, 한 면씩 내려가면서 하게 되고, 물로 씻는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게 물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게, 그렇기 때문에 손을 뒤집어서 씻거나 이런 식으로 씻거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손을 이 상태에서 씻어줘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스크럽 지금 해가지고 손을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씻고 있죠. 그 다음에 말릴 때에는 헉타월이라 그랬죠. 헉타월이란 걸 이용해서, 이것도 멸균된 헉타월이에요. 헉타월을 이용해서 한 손 한 손씩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스크럽은 시간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는 2분, 뭐는 1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하는 걸 스트로크이라 그랬죠. 몇 번 스트로크 하는지, 그 한 번 스트로크 한 번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몇 번 스트로크 하게 되는지 그 횟수를 이용해서 스크럽을 한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은 한 10분, 한 15분 정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그냥 금방금방 씻고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로컬 병원에 가면은 큰 병원은 이거를 잘 지켜서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컬 병원에서는 스크럽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크럽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병원에서는 스크럽 없이 그냥 멸균 장갑 끼고 이 수술용 가운을 안 입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냥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큰 병원, 작은 병원 다 일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병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고 당연히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작은 병원에 이런 스크럽 그 싱크 같은 게 있겠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스크럽을 할 수 있는 이건 여기는 이제 그 학생 실습실이에요. 실습실 오클라호마 대학 실습실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지금 구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랬고 지금은 없지만 원래는 옆에 키트가 있어요. 요 키트가 나오는 그 자판기 같은 게 있고 지금 이 키트를 손으로 뜯어가지고 이 안에 솔도 있고 손톱 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이게 비누가 없어 보이는데 물에 사용하면 비누가 나와요. 네, 비누가 나와서 이제 거품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대충 해주고 양쪽 해주고 위에부터 아래쪽부터 닦을 수 있도록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줘요. 내면을 기준으로 손가락부터 처음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손톱에 뭐 껴있으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닦아서 내려가고 팔꿈치까지 그 다음에 손 팁에서부터 팔꿈치 아래쪽으로 물이 내려오게 해서 그 다음에 한번 씻고 또 닦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술복 착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착용하면은 그 수술 여러분들이 스크럽을 하고 나오면은 스크럽을 한 인원이 바로 손을 닦고 수술복을 입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해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스크럽을 입고 어시스트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남이 세팅해 준 걸로 닦고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헉타월 가지고 손을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수술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을 끼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어시스트죠. 지금 여기서 이제 비수술팀으로 이런 것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요 앞면은 어때요? 앞면은 완전 멸균된 구역이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손은 지금 오염된 상태잖아요. 오염 구역이고 이분은 지금 클린한 분이고 그러니까 서로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수술팀이랑 비수술팀은 다만 뒷부분은 지금 뭐가 닿아도 되는 부분이죠. 뭐가 닿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 닿는 게 좋고 끈은 만져도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끈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끈이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이렇게 태그가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술팀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뺑그르르 돌고 돌면은 여러분이 이 종이를 잡은 상태에서 이분이 뺑그르르 한 바퀴 돌아요. 줄을 잡고 그러면 줄을 잡고 손을 딱 요거를 이제 떼주면은 선생님이 묶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손은 뭐 이따 비디오에서 또 보지만 함부로 빼면 안 된다 그랬죠. 손을 안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멸균된 상태에서 장갑을 그대로 끼고 들어간다고 했죠. 자, 손을 지금 모으고 나와서 자, 지금 누가 깔아놓은 거죠? 지금 헉타월이랑 수술복이랑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포 싸는 방법으로 지금 파란 걸로 수술복이랑 요거를 싼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세팅해 놓은 거예요. 자, 헉타월을 꺼내서 한쪽 손가락부터 하나하나 닦고 이쪽도 닦고
가운을 잡는데 가운 어떻게 잡아야 되죠? 네, 끈을 잡습니다. 끈을 잡고 손을 어디다 넣는지 이제 보는 거죠. 자, 봤다. 그러면은 손을 넣고 손 넣고 자, 이제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잡아갖고 끈 묶어주고 가운데 끈이 하나 더 있죠. 끈 묶어주고 요 앞부분은 이제 클린 부분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자, 손을 안 뺀 상태에서 장갑 낀다고 했죠. 자, 장갑이든 손이든 지금 다 멸균된 상태예요. 그쵸? 손만 안 나오면 돼. 손만 안 나온 상태, 손은 오염됐으니까 손만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끼면 돼요. 손 방향이랑 반대로 놓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장갑을 올려서 손가락 방향이 이쪽이죠. 실제 손가락 방향은 이쪽인데 장갑의 손가락 방향은 이쪽이죠. 그래서 왼쪽 손이면 왼쪽 장갑을 이런 식으로 놓고 이쪽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또 다른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이렇게 덮어서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가지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손만 쏙 나오면 돼요. 이 상태로 손 나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죠? 손은 나왔고 장갑이랑 수술복 쪽으로 멸균 쪽으로 여기가 딱 막혔죠? 반대편도 마찬가지. 손가락이 이쪽으로 돼 있고 장갑 손가락은 반대편으로 된 상태에서 자, 이제는 이쪽 손이 적극적으로 얘를 도와줘도 되죠. 손이 이미 나온 상태죠. 얘는 이미 멸균 상태고 얘도 멸균이고 얘도 멸균이에요. 이쪽 손만 안 나오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잡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 돌려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장갑 꼈고 자, 이분이 지금 어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 어시스트가 아니고 이분이 지금 옆에서 이것저것 이제 날라다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손이 지금 오염된 상태고 수술복도 안 입었죠. 지금 장갑은 멸균 장갑을 꼈는데 중간중간에 혹시 멸균 쪽으로 뭘 건네줄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장갑을 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빼고 요 앞에 줄이 하나 더 있어요. 줄이 하나 더 있으면은 요걸 갖다가 건네줍니다. 지금 멸균 장갑을 꼈기 때문에 요거를 잡아도 돼요. 그런데 사실 일회용으로 쓰는 건 아까 그 종이택 있죠. 종이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갑을 끼지 않아도 돼요. 잡죠. 자, 한번 돌려줍니다. 야. 그럼 이제 앞에서 묶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글러브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방법이 있고 지금 본 것처럼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이제 보조자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갑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바꿀 때는 어차피 이 장갑은 오염되는 장갑이니까 이 장갑이라서 버릴 거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장갑의 끝쪽은 만져도 돼요. 끝쪽을 만진 상태에서 확 벗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 손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죠. 예, 그러면은 이걸 빼면서 손은 안쪽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네, 지금 장갑 끼고 이제 그 멸균 장갑 같은 거 이제 끼는 요령이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아까 이제 살짝 동영상에 나왔는데 요 안쪽 부분은 오염이 된 부분이에요. 오염이 돼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겉부분이 실제로 수술부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안쪽 부분은 뭐가 묻어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쪽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장갑을 한쪽 끼고 반대쪽 손은 자 이제 이 손은 오염이 안 됐죠. 그쵸? 오염 깨끗한 손이고 반대쪽 손을 껴줄 때는 여기는 어때요? 안쪽은 묻어도 되죠. 하지만 바깥쪽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요 사이에 껴준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를 확 돌려서 껴줍니다. 말로 들으면은 이게 되게 어렵고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요걸 갖다가 한번 장갑을 껴보는 게 좋고, 그래 멸균 장갑 착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마 지금 실습하는, 지금 이제 취업을 만약에 이제 나가 있으면은 아니면은 전에 여러분들이 그 실습했던 병원에서 요걸 하는 걸 아마 봤을 거예요. 자, 수술팩을 갖다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술팩을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 수술 기구 같은 거 날라다 주는 분이 여기다가 깔아놓고 그 네 면을 갖다가 펴고 해갖고 쫙 펴줘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네 면을 갖다가 쫙 펴주면은 그 안에 수술기구 같은 게 있고, 그 안쪽은 멸균된 부위이기 때문에 요 분이 그 안쪽을 만집니다. 그 안쪽을 만져서 이것저것 꺼내서 펼쳐놓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 요 테이블 싸고 있는 테이블보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4개 펼쳐가지고 딱 하면 테이블에 딱 맞거든요. 그런 것들만 이제 그 수술 준비해주는 준비팀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분이 하나씩 꺼내요. 트레이가 있죠, 안에. 트레이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걸 하나하나 꺼내서 일렬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놓는 이유는 여기 있는 지금 술자가 필요한 거를 지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도 이 사람은 여기다가 몇 잼방 가위 주세요 하면 하나씩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봐야지 제대로 이제 확인을 하고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지금 보통 이제 해놔요. 트레이 안에 한꺼번에 넣어놓을 때 이런 식으로 해놓는데, 정리를 안 해놓으면 뭐 달라고 하면은 서로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일일이 다 이거를 꺼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그 수술팀이 요 4개 내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맞게 돼요. 그래서 멸균된 이거 뭐 무창포 같은 거죠. 이런 걸로 내면을 이렇게 하게 되고, 보통 수건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탁 덮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멸균적으로 내면을 덮고 위에 그냥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때요? 몸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뭐 수술실에서 바람이 불면 안 되지만 하면은 고정이 제대로 안 되죠. 몸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고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백하우스 클램프를 갖다가 내면을 제대로 찝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걸로 해놓고 구멍을 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수술 전에 보통 그 술자가 마취 문제 없습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팅 시작되고, 이거를 보통 커팅을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던 애들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칼이 들어오니까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취가 돼 있는 상태라도 통증이 느껴지면은 마취가 이제 깨든지, 아니면은 몸을 막 마취가 깨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커팅 들어가게 되면 일단 수술이 시작되는 거고요. 자, 수술기구 세척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같은 거 이제 묻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이제 담가뒀다가 나중에 소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고, 이 세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음에 수술할 때 그 톱니처럼 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니드홀더라든지 안쪽이 어때요? 포셉 같은 거 다 톱니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피라든지 이물질이 끼게 됩니다. 그게 껴있으면은 당연히 테크니션 어디 갔어? 이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솔로 깨끗하게 씻고, 씻는 싱크라든지 그 다음에 수술실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대라든지 아니면은 동물 놓는 트로프라 그랬죠. V자형으로 된 그 쇠로 된 거 혹은 쿠션으로 된 거 이제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깨끗이 해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보통 병원마다 수술실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뭐 키고 뭐 끄고 그 다음에 뭐 닦아 놓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뭐뭐뭐 준비하고 그런 것들 병원 매뉴얼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영상 진단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